노화성과 난청 중에서 먼저 난청부터 살펴볼게요. 난청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 바로 나이가 드니 안 들려요. 노화성 난청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임 교수님? 예, 정말 저 늙는 것도 서러운데 안 들리는 것까지 그러니까요. 노화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듣는 소리는 저렇게 웨이도를 통해서 이제 고막을 자극하게 되면 그 뒤에 이 이소골이 증폭되면서 달팽이관 쪽으로 소리를 전해주게 돼요. 그럼 달팽이관은 이제 초기에 고음부터 끝으로 향하는 이제 저음까지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모세포는 내유모세포, 외유모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열이 있는데 네. 그 곳이 점점 망가지면서 유모세포 그리고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차례차례 망가지게 되고 노화에 따라서 망가지게 되면 특히 고음, 소프라노, 이 여자들 음색을 듣는 이 고음 영역부터 저런 식으로 망가져서 안 들리게 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노화성 난청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가수 같은 경우도 음악 소리 크게 듣고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청이 좀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걱정될 누가 것 옆에서 같아요, 뭐라고 하면 진짜. 뭐라고 안 들려 뭐 이런 어. 저도 안 들릴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난청은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병원에 가면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난청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한 25데시벨 정도의 손실이 있으면 난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시냇물 소리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25데시벨 정도에서 본인이 자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한 40데시벨 정도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난청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청을 자가 진단할 때 네. 생각해야 될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을지 표를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나오네요. 예, 나도 혹시 난청인가를 볼 때 우선 전화로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두세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달라고 자주 요청한다. 잘못 이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한다. TV나 라디오 소리가 크다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한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쇳소리 등이 많이 들린다. 그리고 잔다, 찬다, 산다 이런 말들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들리면 다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지. 간다, 잔다, 찬다, 안다. 이렇게 특정 단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말에서 아야, 어여 같은 모음은 주로 저음 쪽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은 고음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방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이가 들면서 주로 고음 쪽부터 단계적으로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자음의 구별, 산다, 잔다, 찬다 이런 구별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자꾸 되묻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이외에는 특히 뭐 쌍지읒이나 치읒이나 지읒 이런 것들 더 세밀한 그런 구별이 좀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자꾸 되묻게 되고 사람들이랑 대화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다, 찬다, 판다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고음이 될수록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난청을 좀 구별해내는 방법도 있다고요, 임 교수님? 네, 같은 소음을 듣더라도 이제 달팽이관에 한 4,000헤르츠 있는 부분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웨이도의 공명 효과 때문에 그 부분의 소리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손상이 가장 많아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혈관 분포 자체가 이런 고주파수의 그 곳들이 미리 막혀버리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네. 혈액순환 장애도 또 이런 노화성 난청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실 소리가 네. 저음, 남자들 음색에서 네. 점점 고음, 고주파수, 여자들 목소리, 소프라노까지 네네. 쭉 올라가는 소리를 한번 들으실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들으시겠지만은 못 듣는 부분들이 아마 생기실 걸로 네네.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저음이죠, 지금은. 남자들 음색. 네, 점점 높아지는데 네. 한 500에서 한 4kHz까지는 우리가 대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들으실 거예요. 아직 들려요. 아우. 네, 이제 8,000이 넘어가면 아유. 아유. 안 들려. 네, 저는 10,000헤르츠부터는 이미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난 거죠? 난 거예요, 저게? 다른 분들은 이제 네. 젊은 분들은 다 들린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보통 남자들 목소리는 저주파수 저음이고 네. 여자들 목소리는 고음, 소프라노, 여자들 음색인데 노화성 난청 때 이렇게 4,000, 8,000 이 이상 되는 고음 부분이 먼저 망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여자들 목소리, 애들 목소리는 못 들으셔가지고 맞아요. 뭐라고 뭐 하고 네. 뭐 잘 못 들리니 네, 네. 뭐 가는 귀 먹었다 뭐 네, 사오정 네. 이렇게 놀림 받으시는데 네, 네. 그게 바로 이 노화성 난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귀가 노화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좀 소음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받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김혜연 씨가 지금 제대로 짚으셨어요. 그 네네. 내용이 네. 바로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아, 소개해드릴 내용이에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소음성 난청. 소음에 노출되면은 이게 생기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큰 소리에 노출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소음성 난청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주로 군대에서 사격 소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유발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뭐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요새는 젊은 층에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동 중에 특히 이제 시끄러운 대중교통 안에서 들으면 굉장히 크게 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뻥튀기 예. 뻥이요 하고 뻥 하는 소리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기억나요, 하셔야죠. 기억나요. 뻥 이렇게 하셔야죠, 교수님. 네. 어, 근데 뭐 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네. 뻥튀기 하고서 뻥 하는 소리가 나면 네. 그 옆에 서 있으면 갑자기 귀가 멍한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소음성 난청의 예가 되겠고요. 아니면 콘서트장을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에 귀가 먹먹한 것.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하루 정도가 지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모세포의 손상이 오고 이러면서 점점 난청이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난청의 원인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소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이유가 없는 난청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게 무서워. 어떤 건지 한번 네. 살펴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들려요. 어. 돌발성 난청인데 돌발성.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네.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아. 이런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귀로 가는 신경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안면신경, 어지럼신경, 그다음에 이제 청각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한쪽에 신경염이 생기면 얼굴이 돌아간다든지 어지럼이 온다든지와 똑같이 청력이 갑자기 망가지는 이런 돌발성 난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요, 굉장히 응급질환으로 당장 병원에 오셔서 수능 청력 검사를 해보시면 50%, 60%, 70% 완전 청력이 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원을 하셔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필요하다면 고실 내에 스테로이드도 쏘셔야 되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혈액순환 개선제를 비롯해서 치료를 정말 강력히 받으셔야 되고요. 뇌종양 때문에 이런 돌발성 난청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를 찍어서 뇌와 귀 영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노화성, 소음성, 돌발성 짚어봤지만 난청은 말 그대로 안 들리는 거니까 치료하면은 보청기를 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뿐 아니라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진단을 해서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인지 혹은 뭐 보청기를 쓰거나 인공호흡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지켜서 치료를 하면 절반 이상에서 많게는 80% 정도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것이 반복이 돼서 생기는 그런 난청이면 수술로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고 노화성이라든지 혹은 유전성이라든지 혹은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이런 약물이나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보청기 같은 것을 고려해 봐야겠고요. 보청기로 충분하게 재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공호흡 이식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청각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하면 또 많은 경우에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보청기 같은 경우에 뭐 신경이 쓰인다던가 좀 불편해서 좀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계신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난청이 있는데도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당연히 난청이 나빠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눈이 안 좋으시면 안경은 그렇게 열심히 끼려고 하시면서 네. 청력이 망가지시면 보청기는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안 끼시려고 네. 해요. 이제 그런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망설이시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파수별로 이 망가져 있는 청력을 개개인적으로 보청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올려서
정상적인 청력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회의 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좀 망가졌다, 떨어져 있다 느끼실 때는 꼭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서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보청기가 보여서 싫어하시는 분 너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보청기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골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보청기도 이제 한 4가지의 큰 종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준비가 고막 돼 안에 있거든요. 이제 꼽을 아, 수 있는 고막형. 저는 고막형 보청기. 아주 저 그 작은 보청기라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네네. 것이 있고 그런 게 있구나. 외형 귓바퀴형 같은 건 좀 크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귀걸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RIC 뒤로 이제 거는 그런 보청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막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좀 귀를 꽉 폐쇄할 수 있는 느낌은 있지만 안 보이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좋으시고 네. 귀걸이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좀 전선은 보이시지만 이 귀를 꽉 막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보청기를 한번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그 보청기에 계속 의지를 하다 보면 내 귀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점점 큰 보청기 소리를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안 그런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청기를 물론 처음 적용하실 때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 그것이 좀 본인한테 안 맞는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피팅이라는 거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청기를 오히려 안 쓰게 되다 보면 네. 한쪽에 이 좀 그래도 좀 들리던 소리를 아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 들리는 무시하게 귀에만 되는군요. 온 그 뇌의 그 신경들이 쏠리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비균형,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